네, 안녕하세요. 도기한의 경매왕의 도기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물건은 이제 요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물건을 투자할 때 나오는 어떤 그 초보자들이 겪는 공포심에 관한 얘기 중에 하나 같아요. 주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빌라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만 낙찰 받아도 되는 좀 안정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통으로 전체가 이제 쏟아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을 봤는데 그 현장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고 서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전기든 뭐든 그 복도에 전기도 전혀 안 들어온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의 호수만 낙찰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수에 이제 전기, 수도, 가스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건물이 통으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쪼그라드는 건 사실이죠. 초보 입장에서. 또는 경매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도 쪼그라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귀찮은 일이 하나 생긴 거죠. 그죠? 왜냐면 무엇인가 공용에 대한 전기, 이 건물 전체의 전기도 좀 들어와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죠.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뚜껑만 덮여 있으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다시 전기도 넣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지만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이제 기사가 또 있어요. 관리업체가 있는데 이 관리업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베의 사용 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엘베가 오래됐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이제 부품이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다. 또 해놨는데 이 부품이 이제 사소한 부품이어도 적어도 출장비랑 뭐랑 하면은 몇십에서 몇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측 불가하다.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공용 부분에 해당해서 이제 벽에 이제 타일이 많이 깨져 있거나 뜯어져 있거나 또는 이제 이 공용이다 보니까 옥상에 이제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대응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수리 비용이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호수를 낙찰받는 문제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불안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거 아주 귀찮은 거? 1번 귀찮음. 그 다음에 그 2번 비용 추가. 뭐 이런 느낌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불안하고 비용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 불가한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봤을 때 이 리스크 때문에 뭐가 또 메리트가 있습니까? 가격의 하락, 낙찰가가 이제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또 이 장점을 감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차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차라리 나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불안에 떠느니 더 쓰고 말겠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낙찰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100만 원 차이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가설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판단력에 관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동을 하던 중에 빌라가 여러 호수 또는 전체 호수가 경매를 나온 경우가 있는데 물건에 관심이 가다가도 낙찰 후에 건물 임대 매매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때 한 개 호수가 경매에 나온 물건에 비해 힘든 점이 있을까 걱정된다.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엘베의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내가 먼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잔금 치를 때 그러고 나서 한 2달, 3달 넘어서
다른 호수가 또 경매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낙찰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다른 호수가 명도 끝나고 들어와서 새 주인이 왔을 때 이 새 주인들하고의 이제 단톡방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다리는 데는 최대는 6개월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당장의 전기나 기타 수도 등을 끊겼을 때 그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또는 새롭게 낙찰받아 온 사람이 이런 청구를 이해 못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도 많죠. 뭐 경매쟁이들이 성격이 좋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별 사람이 다 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이제 피하려고 우리 협회에서는 전에 보면은 거의 교육생들이 단체로 한 동을 낙찰받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선후배이기 때문에 이제 이 건을 협의해서 처리하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인가, 이제 지금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어떤 물건인가를 보면은, 지금 이 물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물건이죠. 경수대로 어쩌고 이렇게 돼 있고요. 가격이 참 좋습니다. 가격은 좋은 편에 속하죠. 많이. 2억 7천, 1억 3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50% 정도를 이상을 떨어진 물건 속에서 항상 물건을 잡았거든요. 왜냐면은 동시에 봤을 때 내가 투자할 당시에는 이제 50% 정도가 가장 마음이 안정적이죠. 그런데다가 50%인데 시세가 2억 7천이 아니고 3억이 넘을라 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나 만약에 이 1억 9천대에 이렇게 보면은 물론 1억 9천이고 여기가 3억이 시세가 이제 조사했더니 넘어요.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이때 또 잡아도 또 그 사람도 1억은 버는 겁니다. 이 물건 여기까지 와서 망정이지.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낙찰되면 뭐 나중에 봐서 나는 1억 5천에 받으면 더 좋잖아요 해본들 이미 이때 받아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이 장땡인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의 구성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났을 때 중요한 것은 항상 뭐다? 예, 인수금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근저당이 2023년이고 23년 7월이니까 당연히 얘는 후순이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으면은 낙찰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왜 이렇게 그러면은 많이 떨어질 때까지 안 샀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많더라. 물건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후순인데 통상 이런 식으로 통건물이 이제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 물건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전세 사기 물건이라고는 안 써져 있습니다만은 잠깐만요. 봅시다. 여기도 안 써져 있고 가격들이 참 좋죠. 좋습니다. 가격들이 그리고 또 보면 3억 6천이다. 이거는 큰 평수인가 보죠. 근데 이제 12평에 3억 6천 뭐 진짜 많이 오르긴 어날르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못 찾겠는데 한번 본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물건이 뭔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세 사기 물건이라고 이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전세 사기 사건에 이제 심사를 신청을 한 거죠. 여기도 없습니다만은.
자, 전세 사기 사건이죠. 이런 경우면은 이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중단되죠. 전세 사기 사건은 중단됐다가 경매 유예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 이 경우에도 보면은 전세 사기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낙찰 받을 당시에 우리가 이제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이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투자 방식에 관한 설명이니까 지금은 이제 중요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키보드까지 조작하려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별지 점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다. 누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해서 경매를 친 사건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 해서 직접 개입하고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들에게 거주를 조건을, 그러니까 저렴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낙찰을 시도해서 낙찰이 되려고 이제 기분 좋다 했는데 당일날 딱 와가지고 서류를 내면서 물건을 이제 우선 매수해 버린 경우가 있죠. 살짝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고르는 것도 허탈 방지를 위해서 당연하게 이 지역의 지역본부죠. LH 지역본부에 문의를 꼭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찰할 거니? 입찰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된 거니?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거에 문서에 보면은 제가 요거를 이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써놓은 이유는 좀 전에 이제 물건들을 봤을 때 주로 이제 보면 전세 보증공사가 이제 우선 변제권을 양수했다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표현의 법적 근거가 어디냐? 이 조항에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각 호의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자체가 이제 개별이 이제 법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에 있는 기관들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양수를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양수했으니까, 계약으로 양수했으니까 피해 금액은 첫째 없는 거다. 국가기관이 이제 이걸 인수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인수가 좋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재정에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복지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 또는 굉장히 크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 특히 전세 사기 사건은 이제 7억 이하의 이제 임대차 보증금만 보호의 대상으로 이제 봅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기관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기준이 이제 너무 넘치다 보면은 재정에 빵꾸가 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호에 있는 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등등등등등등, 여기 보험모법에 따라서 보험 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이런 경우죠.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거는 7호에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죠? 자, 이런 기관들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인수받아서 이제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였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전체로 경매 물건이 나올 때, 빌라 한 동이 다 쏟아져 나올 때, 이때의 어떤 불안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엘베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
불안증도 있겠지만 이 불안증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나중에 단톡방을 운영한다더라.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로 보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더라.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왜?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미준공도 아니고 사람들이 임대차가 존재하다가 당한 사건이기, 그 경매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건물에 대한 부실 문제는 사실상 좀 적다. 그리고 이게 걱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들, 현재 거주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겁먹을 일은 없다. 다만 이렇게 그 조사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다. 사전에 미리 여러 가지를 더 조사할 것들이 더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리스크로, 비용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스스로 투자하고 평생 돈 버는 경매 투자자를 양성합니다. 대한공경매협회와 함께 실전 경매를 시작하세요.